동해연구소에서는 독도 전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름다운 우리의 독도를 해양과학으로 지키고 있는 독도 전문 연구센터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의 자부심, 독도를 연구하는 독도 전문 연구센터 앞에 와 있는데요. 그럼 함께 박사님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동해연구소에서 독도 전문 연구가 진행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인사와 센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초대 동해 소장과 이제 독도 전문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오랫동안 독도 연구를 이끌어왔던 박찬홍이라고 합니다. 우리 독도 전문연구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면, 독도 전문연구센터는 2006년도에 국가로부터 이제 지정을 받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독도에 대한 연구를 주로 이제 하게 되지만, 이제 그 외에 이제 독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 예를 들면 독도 연구 성과들을 이제 논문화한다든지, 또 이제 서적으로 만든다든지, 또 행사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이나 국가에 이제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도 화산체만이 갖고 있는 해저 환경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제 독도는, 물 위에 있는 독도, 작은 독도는 이제 보시게 되지만, 대부분의 독도는 물 속에 이제 숨겨져 있죠. 이제 독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동해 해저에서 화산 분출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1차적으로 이제 분출을 해서 화산이 물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2차, 3차 수중 분출을 통해서 이제 큰 이제 육지 섬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독도가 이제 침식을 받고 해침을 받고 해태가 일어나고, 이런 이제 해수면 변동 하에서 독도가 이제 깎이고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침강을 하면서 이제 독도의 기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변동을 겪어서 이제 해저에 보면 바다 모양의 해저 당구가 만들어진다든지, 2차, 3차 후속 분출을 통해서 작은 이제 소형 분화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바닷속에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독도 해역의 해산들이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예, 이제 우리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독도와 이제 주변 바다에 이제 해저 지형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특히 이제 멀티빔 그 해저 지형 조사기, 탐사기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관들, 예를 들면 이제 국립해양조사원이라든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형도로 이제 만들었고, 해저면 영상 탐사기를 활용해서 해저면의 이제 상태도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 가면서 이제 해저면 영상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성된 해저 지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울릉도를 포함한 5개의 해저 및 이제 화산체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그 독도 주변에 이제 해산들의 이름이 이제 붙여졌는데, 안영목 해산이라든지 신묵택 해산이라든지 이사부 해산이라든지 이런 해산 이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독도를 수호했던 우인들, 수호에 이제 기여했던 이제 우인들의 이름을 이제 그 명칭으로 붙인 것입니다. 독도의 수심별 퇴적물 특징들이 다 다를까요? 그렇죠. 이제 독도가 이제 수면으로 이제 그
배출해서 육지에서 그 침식되거나 붕괴된 그런 파편들이 이제 그 연안 가까이에 이제 그 퇴적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갈 파편이라든지 모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얕은 바다에는 조개 파편, 폐각 파편이라든지 생물 뼈라든지 이런 생물 파편들이 그 퇴적물을 이루고 있고요. 이제 더 내려가면은 이제 아주 심해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거기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에 의한 이제 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육지에서 날라온 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독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플랑크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 동식물 플랑크톤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이지만 그 독도나 동해에 그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계절별, 수층별 그 변화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식물 플랑크톤은 먹이사슬의 이제 최하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먹이원이기 때문에 동해 독도의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독도의 위치 특성상 환경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은데 독도 연안의 안반 생태계는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외해에 있고 그 독립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고 생물들이 이제 다양하게 그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핫스팟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동양의 간랍하우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최근 지구온난화로 해수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독도의 동식물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그 온난화 문제는 뭐 전 지구적인 문제지만 특히 이제 동해와 독도에 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온난화 때문에 독도 해양 바다에는 고수온의 이상열파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독도 주변은 그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이제 생물들이 이제 새로 이제 유입되기도 합니다. 박사님, 지금부터는 조금 가벼운 궁금증들 위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독도를 연구하는 곳은 어디가 있나요? 센터와 기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독도를 연구하는 곳은 이제 우리 기관 해양과학기술원 안에서만 일단 본다면은 동해연구소에 이제 독도 전문연구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릉독도 해양과학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도 전문연구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이제 수행하면서 독도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울릉독도 해양과학기지는 이제 독도 연구의 전초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독도 하면 많이 알려진 게 독도새우인데 이건 독도 어디에 서식하나요? 예, 독도새우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그 꽃새우, 갓새우, 그다음에 도화새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다 깊은 심해 이제 냉수성 강류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심해라고 하면은 150m에서 한 600m 사이에 이제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독도에서 보셨던 가장 신기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제 독도, 이제 물 위에 있는 독도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독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독도의 뿌리, 그러니까 심해까지 독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독도 2000m 보다 더 심해 이제 독도 모습을 이제 보면서 독도가 처음 생겼던 수백만 년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좀 신기했었습니다.
독도를 여행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여행 팁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항구는 포항이고 그 목포라든지 강릉에서도 이제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울릉도에 가시면 됩니다. 울릉도에 가시면 거기에서 다시 도동, 저동, 사동 세 개의 항구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독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독도에 들어가시면 일반적으로는 부두에 이제 선착장에 내려주셔서 한 30분 정도 돌아보고 이제 오시게 되고요. 1년에 60일에서 이제 90일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말이 있으니까 아마 평소에 사실 때 잘 덕을 많이 쌓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서도는 지금 특별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그 입도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독도는 한 번은 꼭 가셔야 됩니다. 제가 꼭 강추드립니다. 한번 가십시오. 건강한 바다와 우리의 독도를 해양과학으로 지키는 동해연구소의 행보를 기대해 주세요.